미안해요. 내가 안 갚으려고 한 게 아니라 갚을게.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임마! 갚을게. 줄게. 안녕하세요, 뱅크로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작성하시는 추가 약정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약정서가 뭐야? 추가 약정서는 금융사를 통해서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사항에 따라 이제 특정한 약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 약속을 적은 문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정말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거든요. 이 약속을 꼭 지키라고 추가 약정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출 받을 때 이런 행동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약속하는 문서 같은 거야? 오늘 이렇게 이해를 잘하세요? 혹시 약정서 작성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그게 말이지.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약정서인 거죠. 뭔데 이게? 약정서죠. 찰스 돈 빌렸어요? 내가 예전에 잠깐 조금 빌렸어 미셸한테. 아니 왜 뭐하러 돈을 빌려? 혹시 또 비트코인?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진짜 생활자금 필요해서 잠깐 빌렸어. 찰스, 돈 빌려줄 때 내가 비트코인 안 된다고 했는데. 모를 거야. 믿고 있어 나는. 그럼 추가 약정서는 담보대출 받을 때마다 써야 되는 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은행하고 특별한 약속을 할 때만 그때만 이제 작성하신다 보시면 돼요. 뭐 특별한 약속이라면 뭐 은행하고 특별할 게 없는데 뭐.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이제 사항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규제 지역에 주택을 매수하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때나 아니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드리고 이제 퇴거를 시킬 경우 그 받았던 자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 이런 약정서가 또 있거든요. 이럴 때도 작성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 규제 지역에 새로운 주택 만약에 구입한다고 하면 기존 주택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되잖아. 그쵸. 이럴 경우에도 추가 약정서 작성하는 거지? 오, 찰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어디서 좀 봤어. 공부해왔어 내가. 찰스, 내가 알려줬다 해야지. 알겠어. 오케이, 그럼 추가 약정서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일단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은 6개월 내에 처분을 하겠다. 또는 신규로 구입한 주택에는 6개월 내에 전입을 들어가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크게 6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출을 받는 목적이 주택을 매수하는 목적이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집을 살려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뭐 결국엔 말 그대로 집 새로 매수 안 하면 되는 거네? 그리고 매수라는 게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 청약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은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즉 이제 주소를 적어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내가 보유 중인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혹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분을 보유한 주택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모두 다 포함된다 보시면 돼요. 그럼 뭐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적으면 돼? 아니 근데 그거 왜 다 적어야 돼? 그 부분은 이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모두의 주택을 포함해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실행 이후에 주택 신고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 주택보다 수가 갑자기 더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약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처음 신고하실 때 모든 주택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셋째, 대출 이후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추가 매수는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 그리고 직계 좀 비속 모두 다 포함해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안 됩니다. 세대원이랑 직계 좀비속은 뭐야? 세대원은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인원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빠, 엄마, 딸, 아들 이렇게 4명에서 같은 한 집에 살고 있다고 보면 아빠는 이제 세대주가 되는 거고 엄마, 딸, 아들은 세대원이 되는 거죠. 아빠가 대출 받았어. 그리고 약정서 썼어. 그러면 나머지 엄마, 누나, 형, 동생 다 집 못 사네? 그렇죠. 같이 살고 있는 직계 좀 비속,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등 모두 다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6인 가족이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라도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모두 다가 주택을 구입하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한 명만 받아도 나머지 다 집 못 사네. 그리고 넷째, 대출 신청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자금을 어디에 쓸 건지 용도 증빙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억 넘으면 좀 까다로워지네. 어디다 쓸 건지 증빙 못하면 안 해주겠네. 그렇죠. 그렇게 증빙을 하셔야 돼요. 생활자금 1억 이하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사로부터 자금 출처 증빙을 안 해도 되지만 반대로 1억 초과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사로부터 자금 용도 증빙을 정확하게 하셔야만 대출 심사 승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셔야 돼요. 뭐 좀 대충 쓰면 안 해주겠네. 대충하면 부분 금융사들이 대출 안 해주죠. Your MC back rhyme 그냥 완전 찢었어. 다섯 번째, 규정을 위반을 하게 되면 제재 사항이 있는데요. 대출을 바로 즉시 환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약정 위반을 하게 되면은 향후 3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라는 추가 제재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 추가 약정서 왜 쓰는 거야? 좀 내용도 되게 복잡하고 좀 불리한 것 같은데. 주택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만든 규제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내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세입자를 껴서 주택을 구매한다. 이런 게 바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 중 하나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6억짜리 주택을 구입했어요. 거기에는 2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근데 점점점 시세가 올라서 10억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2억 원을 더 받아서 또 다른 주택 있잖아요. 4억 원의 세를 끼고 6억짜리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막 집 다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진짜 필요한 사람 못 사니까 그래서 해놓은 거야? 정말 집 한 채가 필요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규제가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미셸 마음이 진짜 바다처럼 커. 찰스 바다처럼 넓다고 해야죠. 크다면 역시 진짜 좀 그만하세요 진짜. 만약에 추가 약정서 안 지키면 어떻게 돼? 그건 간단하죠. 이제 은행에서 환수 조치가 들어올 겁니다.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바로 갚아라 라는 내용이겠죠. 만약에 나 못 지켰어. 나 돈 없는데 못 갚아. 그럼 어떻게 돼? 일단 대출을 환수한다고 해서 당장 환수해라는 아니에요. 이제 금융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략 2주에서 4주 정도 기간을 주어집니다. 아니 그 안에도 만약에 못 갚으면 내 집 그냥 경매 넘어가?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못했다 해서 주택이 그렇게 쉽게 경매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일단 미납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연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물론 연체에 관련된 비용도 나올 뿐더러 특히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용 점수가 아주 박살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금융사로부터 이제 경매 절차가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약정서 썼어. 그리고 근데 그거 어겼어. 그럼 돈 갚으래. 그래서 갚았어. 그럼 끝이야? 그 부분도 오해가 좀 있어요. 뭔 놈의 오해가 뭐 그렇게 많아. 대출을 상환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은행과의 약속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향후 3년간은 모든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3년 동안이나 주택담보대출 못 받는 거야? 진짜 엄청 빡센데? 사실 이제 3년 동안 뭐 담보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페널티가 있죠. 생각보다 좀 많이 무서운 것 같아. 이거 잘 지켜야겠다. 이렇게 오늘은 추가 약정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정말 쉽게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약속은 지켜야죠. 맨날 안 지키잖아. 내가? 말 들어보니까 추가 약정서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또 무시하면 큰 코 다칠 것 같아. 무서워. 잘 지켜야겠어. 큰 코요? 짜짜짜짜 그만! 추가 약정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를 어길 시에는 페널티가 좀 크니까 유의해서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